네, 오늘은 탄수화물의 다당류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이런 여러 다당류들에 대해서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체, 구성당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생물학적 기능과 모양까지, 결과적으로는 이 표를 잘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잘 기억이 안 되니까 원리를 통해서 한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걸 알아볼게요. 먼저 이 다당류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요. 다당류는 저장용 다당류가 있고 또한 구조용 다당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장용 다당류에 해당하는 애들은 녹말이랑 글리코겐이 저장용 다당류고요. 이 밑에 있는 네 가지가 구조용 다당류가 됩니다. 이렇게 다당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요. 또 기억해두면 편한 큰 틀이 있는데요. 이 저장용 다당류들은 알파 결합을 통해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저장용은 알파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구조용 다당류들은요, 베타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들은 다 저장용 다당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들은 다 구조용 다당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이 알파 결합과 베타 결합의 원리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요. 왜 알파 결합은 저장용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베타 결합은 구조용 다당류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먼저 단위체인 포도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림은 저번 시간 단당류 할 때 설명한 그림이죠. 선형구조의 포도당은 물속에서 고리구조로 존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고리구조가 형성될 때 5번 탄소의 이 히드록실기의 전자가 1번 탄소 쪽을 공격하는데, 이때 두 가지 형태의 아노머인 이성질체가 만들어진다 했죠. 1번 탄소의 OH가 이 CH2OH보다 아래쪽으로 간 게 알파 아노머 포도당이라 했고요. 반대로 1번 탄소의 OH가 CH2OH랑 같은 쪽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게 베타 아노머 포도당이라 했죠. 자, 그럼 이런 각각의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이 있을 때요. 얘들이 쭉 연결되면 다당류가 되겠죠. 자, 먼저 알파 아노머 포도당, 알파 포도당끼리 연결되는 걸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왼쪽 아래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포도당들이 쭉 연결이 돼 있죠. 제가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2번 탄소에 있는 OH들은 다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다당류 형태에서도 2번 탄소 OH가 이렇게 밑으로 다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을 보면요. 자, 왼쪽 포도당에 1번 탄소에 원래 OH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게 오른쪽 포도당에 4번 탄소에 원래 OH가 있었는데 이 둘이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결합을 알파 포도당끼리 결합을 했다 해서요.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번 결합도 똑같죠? 이쪽 탄소에 OH가 사실은 밑으로 가 있는 알파 포도당이고요. 1번과 4번 쪽에 글리코시드 결합이 돼서 알파 원포 결합. 이렇게 알파 원포 결합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다당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쪽 다당류를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왼쪽 포도당을 보면요. 1번 탄소에 OH가 위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간 건 베타 포도당이었는데요. 즉 단위체가 이거는 베타 포도당인 겁니다. 이 베타 포도당에 OH가 위쪽으로 가 있고, 다음번 포도당을 보면 이 노란색이 2번 탄소의 OH를 제가 표시했다 했죠. 이 2번 탄소의 OH가 이렇게 반대로 뒤집혀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CH2OH 위치를 봐도 뒤집어진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이 포도당이 이렇게 180도 뒤집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4번 탄소 쪽에 OH가 이렇게 있었는데 결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요, 베타 포도당이 만든 글리코시드 결합이니까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위쪽의 다당류는 알파 포도당이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쪽의 다당류는 베타 포도당이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요. 왜 알파 결합,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 애들은 저장용이 될 수밖에 없고, 베타 결합,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 애들은 왜 구조용 다당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알파 결합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당이 연결된 거를 직선으로 그렸지만 사실 이 결합이 직선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당들이 연결될 때 사실은 살짝 이렇게 나선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결합 각도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게 쭉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알파 결합을 하는 포도당들은요. 쭉 연결이 되면 이런 식의 나선형 구조로 당들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당이 연결이 되면요. 세포 안에 널리고 널린 게 이 물이잖아요. 이 물들이 이 나선형 다당류 분자의 안쪽 부분으로 이 물들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로 다 채워질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다당류가 안쪽에 이렇게 물들을 다 머금고 있으니까 푹신푹신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녹말 같은 게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뭐 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녹말, 그러니까 저장용 다당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녹말이나 밀가루 이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요. 뭐 빵 같은 경우는 누르면 되게 푹신푹신하죠. 이런 저장용 다당류는 이런 나선형 구조를 만들고 푹신푹신하게 된다. 안쪽에 물이 들어가서. 일단 저장용 다당류는 결합 각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밑에 쪽에 이 베타 결합,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을 보면요. 당들이 이렇게 한 번씩 180도로 어긋나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은 당들이 쭉 연결된 다당류가 직선형으로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이 된 다당류들은 이 다당류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런 판 구조로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쌓이고 나면 뭐가 가능할까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도 보이듯이 다당류에도 히드록실기, OH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다당류들끼리 이렇게 가깝게 층으로 쌓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수소결합을 해서 더 안정한 구조, 수소결합으로 견고하고 안정한 구조, 탄탄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타 결합을 하면 구조용 다당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알파 결합과 베타 결합이 왜 저장용이랑 구조용 다당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다당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이제 저장용 다당류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저장용 다당류는 포도당을 세포 안에 이제 저장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세포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포도당을 이제 낱개로 그냥 이렇게 저장해도 될 텐데 포도당을 낱개로 이렇게 둬도 될 거를 왜 굳이 이렇게 효소랑 에너지를 써가지고 저장용 다당류, 녹말 같은 걸로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삼투압 때문인데요. 이렇게 세포 안에 낱개로 포도당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삼투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세포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삼투압 문제 때문에 이런 낱개의 포도당들을 굳이 에너지를 쓰고 효소를 이용해서 다당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는 식물과 동물에서 각각 다르게 존재하죠. 식물에서는 녹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동물에서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녹말을 구성하는 데는요. 아밀로스란 게 있고요. 아밀로펙틴이란 게 있습니다. 이 아밀로스는 포도당이 알파 원포 결합으로만 연결이 된 거고요. 아밀로펙틴은 알파 원포 결합과 알파 1,6 결합이 같이 있는 애예요. 이 아밀로스의 알파 원포 결합은 이 밑에서 설명드린 이거죠. 근데 아밀로펙틴은 알파 원포에 플러스로 알파 1,6도 있는 건데요. 이 알파 1,6가 뭐냐면요. 이렇게 쭉 알파 원포로 연결된 다당류가 있다 했을 때요. 이쪽 포도당을 생각해보면 6번 탄소가 어디죠? 이쪽이 6번 탄소죠. 이 6번 탄소에 가지가 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원포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포도당의 6번 탄소에 가지가 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지가 쳐지는 요 지점의 결합을 알파 1,6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물의 글리코겐의 경우도 알파 1포랑 알파 1,6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럼 녹말이나 글리코겐이나 다 알파 1포, 알파 1,6가 다 있으니까 같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알파 16의 가지를 치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즉 이 글리코겐이 녹말보다 가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녹말은 글리코겐보다 가지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 글리코겐은 가지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 가지가 많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다당류도 방향성이란 게 있다고 했죠. 환원말단이랑 비환원말단 이런 방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연결된 다당류가 있다 했을 때 가장 끝쪽 오른쪽에 1번 탄소 이 부위를 이제 환원말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데히드기가 원래 존재하는 데니까 환원말단이라 부르고요. 반대로 왼쪽 끝을 보면요. 이 왼쪽 끝에 포도당에 1번은 결합을 하는 데 쓰였죠. 그러니까 이쪽은 열릴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가장 왼쪽 끝은 비환원 말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오른쪽 끝은 환원 말단이고 왼쪽 이 부분은 비환원 말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지가 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녹말이나 글리코겐에 가지가 쳐질 때는 알파 16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했죠. 이렇게 이 가지가 쳐졌다고 했을 때 요 연결되는 데가 알파 16 결합이죠. 그럼 이런 가지의 끝부분들은 환원 말단일까요? 비환원 말단일까요? 네, 이런 가지의 끝부분들은 다 비환원 말단이 됩니다. 요 이 가지의 브랜치가 쳐지는 요 부위를 보면요. 여기가 알파 16 결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존재하던 요 백본의 6번 탄소 부위와 가지가 쳐지는 쪽에 1번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이 가지가 쳐지는 쪽에 1번 탄소는 원래 환원말단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결합에 알파 16 결합이 생기면서 이 환원말단 부위가 없어지고 이 끝쪽에 비환원 부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이 비환원말단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효소들이 작용하는 부위가 바로 이 비환원말단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된 저장용 다당류, 녹말이나 글리코겐을 분해할 때는요. 효소들이 비환원 말단 쪽에 붙어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말과 글리코겐의 차이를 보면 이 녹말은 비환원 말단 부위가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비환원 말단 부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녹말보다. 글리코겐은 비환원 말단 부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효소들이 빠른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효소의 빠른 작용이 가능해요. 글리코겐은. 그러니까 동물의 양분 형태를 녹말이 아니라 글리코겐 형태로 쓰는 거죠. 상대적으로 식물은 움직이지가 않죠. 정적인 존재니까 급격한 포도당을 사용할 일이 드물고요.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많고 동적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포도당을 사용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저장된 에너지 형태인 글리코겐을 빠르게 효소가 분해하려면 이런 비환원 말단들이 많이 존재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야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구조용 다당류에 대해 알아보면요. 구조용 다당류는 안정한 구조, 이렇게 서로 층으로 쌓일 수 있어서 안정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했죠. 단단하고 안전한 구조. 그래서 이 구조용 다당류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많이 쓰입니다. 세포를 보호해야 되는 안정한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게 셀룰로즈죠. 자, 이제 뒤에 가서 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 셀룰로즈는 베타 포도당들이 이렇게 베타 원포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된 다당류들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키틴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얘는 균류의 세포벽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구성합니다. 어쨌건 얘도 단단한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 이건 세균의 세포벽이죠. 이 세균의 세포벽은 구성하는 그 기본 당이요. N아세틸 뮤라믹 엑시드라는 이런 당이 있고요. 그리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요 서로 다른 당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백본 구조를 이루거든요. 이러한 두 가지 당이 서로 연결될 때 이 결합이 베타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이란 거죠. 네, 마지막으로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당류는 크게 저장용이랑 구조용 다당류로 나뉜다고 했죠. 알파 결합을 하는 저장용이랑 베타 결합을 하는 구조용 다당류가 있다.
그래서 이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 저장용 다당류를 한번 먼저 보면요. 먼저 이 저장용 다당류에는 녹말이랑 글리코겐이 있다 했죠. 식물의 양분 저장 형태인 녹말, 그리고 동물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포도당들이 결국 연결된 거죠. 포도당들이 연결이 된 건데 어떤 결합으로 됐냐면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알파 원포 결합으로만 돼 있고요.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알파 원포에 가지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알파 원식스로 가지를 칠 수 있다.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도 포도당이 알파 원포랑 알파 원식스인데 이 글리코겐이 가지 개수가 더 많다 했죠. 가지가 더 많다. 그래서 오른쪽에 모양을 보면 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녹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 원포가 있고 가지를 치는 데가 알파 원식스다. 그래서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라고 했죠. 반면에 동물은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알파 원포로 길게 있을 때 가지를 알파 원식스로 굉장히 많이 친다.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가지의 끝부분이 비완원 말단이라고 했죠. 이 비완원 말단이 효소가 작용하는 부위다. 그래서 식물보다 동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동물들은 포도당을 급격히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비완원 말단이 많은 가지 형태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다. 포도당을. 이 가지가 많은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글리코겐은 간이랑 근육에 많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베타글리코시드 결합을 하는 구조용 다당류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타 결합을 하면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전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셀룰로즈를 보면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요. 단위체는 포도당들이, 베타 포도당들이 연결됐다. 베타 원포 결합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수소 결합을 서로 하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한 구조다. 이런 모양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틴. 키틴은 포도당 대신에 단위체 당이 NAG,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이런 당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 단위체 당에 특정한 부위가 이제 질소가 들어간 이런 당이란 거예요. 아미노 당이란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NAG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고요. 결합은 동일하게 베타 원포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균류의 세포벽과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구성한다. 단단한 구조란 거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펩티도글리칸이죠.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펩티도글리칸.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 백본은 이제 N-아세틸 뮤라미엑시드랑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당이 반복되면서 번갈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단위체 당들의 결합이 베타 원포 결합이란 거고요.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슈도 펩티도 글리칸이라 되어 있죠. 이 슈도란 말은 가짜란 말인데요. 이 아까 펩티도 글리칸이 세균의 세포벽이라고 그랬죠. 근데 슈도 펩티도 글리칸은 고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합니다. 고세균, 그러니까 아키아인데요. 구성하는 당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에 다른 게 좀 붙어 있고요. 결합도 베타 원포 결합과 다릅니다. 이 슈도펩티도글리칸은 이 구성 당과 결합 이름을 기억한다기보다요. 펩티도글리칸과 다른 것들이 사용된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당류, 저장용 다당류랑 구조용 다당류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습니다.